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분노의 소식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조두순 이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조두순 출소 당시 영상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거세! 조두순 거세!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해봐야 말 안 들어? 이건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출소 당시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요. 법무부가 출소한 조두순을 상대로 취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검찰이 조두순은 성폭력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원에 특별 준수사항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준수사항이 외출 금지, 또 음주 금지, 학교 등 시설 출입 금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 준수사항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네. 이중 음주와 관련되어서 검찰은 이 음주는 전면 금지를 해달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전면 금지는 아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불허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0.03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소주 2잔 정도를 마시면 이 0.03%를 넘는 정도의 음주입니다. 아니 김목준 의원님. 이런 게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조두순이 12년 전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가 초범이 아니어서 그 전에도 술과 관련 그리고 성범죄가 있었으면 전과자였어요. 조두순은. 그런데 또 술을 허용해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두순이 같은 경우도 이번 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범행을 할 때 이미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만취 상태라고 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주고 12년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조두순이가 사실 한 17개 정도의 별이 있어요. 하하. 그런데 그 17개의 범죄가 네, 거의 전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과입니다. 네네. 거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별다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전과가 있는데요. 네. 거의 그 범죄를 할 때 그 만취한 상태였었어요. 아하. 대표적인 걸 좀 보면은요. 네. 95년도에 술 마시다가 60대 남성을 폭행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른바 얘기하는 폭행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 만취한 상태에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바람에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그런 사람을 케이스가 죽였는데 있어요. 징역 2년이라고요? 그런 혜택을 본 적이 있었고요. 조두순이는 그 사실상 17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하. 뭐 목에서 수시로 나는 술을 요구한다. 이런 저걸 본인이 한 얘기라고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보통 뭐 자기가 소주 한 15병에서 20명 마신다. 근데 좀 거짓말이고요. 하여튼 그 95년도부터는 이제 이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는 필름 끊기는 네. 현상. 이제 이게 나타났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술하고 범죄하고 연관성이 명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을 그 2잔 이상 못 먹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진짜 지금이라도 앵커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술을 끊어야죠. 그러니까요. 마실 생각조차 하지 어떻게 말아야죠. 지금도 입에 댈 생각을 네. 하겠습니까? 네. 법원은 소주 2잔 정도까지는 참 진짜 허용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이 난 이상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이 조 씨는 음주 전에 3가지를 이 보호관찰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음주 장소, 음주 시간, 음주량이에요. 근데 이 음주 장소를 놓고 볼 때
집 주거지에서 마실 때가 있을 것이고 주거지 밖이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걸 또 구분을 했습니다. 이 주거지에서 마신다라고 하면 술 종류를 미리 보고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씨의 17건의 범죄 중 대다수가 음주, 취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마셨지만 마시고 나서 바깥으로 외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이걸 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거지 바깥에서 마신다 그러면 어디서 마시는지 그리고 몇 시에 귀가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귀가할지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시에 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급적 마시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음주 관련해서는 이 관리와 감시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비춰져요. 일단 믿어볼게요. 법무부를 믿어볼 텐데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음주 말고는 조두순을 제약하는 다른 조건들은 없습니까? 있죠. 일단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검찰이 청구한 것을 인용했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아침 6시까지는 외출을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 또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시설 출입 금지. 그다음에 피해자 주변 200m 접근 금지. 아하. 그리고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성실 이수할 것을 명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자발찌가 부착된 7년 동안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전자발찌를 착용을 해도 성범죄 재범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이 조치를 취하면 재범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범률이 0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게 건가요? 뭐냐면 바로 화학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화학적 것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외국의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몇 건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화학적인 약물을 치료받는 사람이 재범률이 0이에요. 0. 아하. 이 성범죄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겁니다. 이런 조치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근데 조두순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어린이집 등 그 놀이시설 그 주변의 놀이시설 같은 것도 출입 금지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두순이 거주하는 곳의 반경에 어린이집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내는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조두순 거주지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들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나누어 주고 또 성폭력 예방 및 유괴 납치 예방 교육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녀의 친구 연락처를 알게 되어 있고 또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차도 타지 말고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이런 내용 수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유괴 성폭력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보내서 행동 수칙을 안내했는데 여기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주로 범죄들이 숨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 가까이는 가지 말라 이러한 수칙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른바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러면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일단 교육 지원청 같은 데에서는 이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학교들 이제 순회 점검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학교 지킴이 이제 인원을 좀 늘리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안전 교육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하니까 좀 믿어 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런 잔혹한 범죄자 한 명 때문에 보호 인력 엄밀히 얘기하면 경호 인력 같이 돼버렸어요. 무슨 그러네요. 요인 보호하듯이 우리 세금 써가면서 네. 조두순이라는 사람 하나를 지켜주는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미국의 일부 주에서 행하는 성범죄자들만 자기들끼리 집단 거주하는 지역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말까지 지금 심지어는 나오고 있는 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네.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호루라기 이게 무슨 어떤 안전하고 연결되느냐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호루라기는 효율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징후가 있다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아하. 호루라기를 불어서 그 주변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앞서 조두순의 출소 당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많은 시민들이 정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곳곳에서 조두순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걸 예고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조두순 출소 당시에 뭐 달걀 세례도 있었고요. 주먹질과 발길질 때문에 이제 관용차가 이제 손상되기도 했는데 한 이종 격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조두순이 출소하면 내가 조두순을 반드시 응징하겠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일으키겠다. 아유.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이제 발로 차서 네. 형사 입건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미리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범죄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정은 이해됩니다. 충분히. 아마 이 이종 격투기 선수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의 또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절대로 그런 방식을 실행에 옮겨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관련해서 이 해당된 이종 격투기 선수 지금 불구속 입건됐는데 심경을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분노도 있고 선을 넘었죠. 조두순에 대한 감정, 국민의 감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이분들은 조두순뿐만 아니라 그에 탑승했던 그 법무부 직원들한테도 그 위협을 많이 가했고 차량이 운행 중인 차량은 발로 차고 막 위에 올라가서 진행 방해하고 도구가 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은 지켜서야 되는데 그 업무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홍종선 기자님,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된다는 건 명백합니다. 네, 사적 응징 분명히 범죄가 되고요. 경찰 관계자도 근데 이 국민의 분노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욕설한 분들, 달걀한 분들 이런 분들은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분을 했느냐? 이 이종 격투기 선수가 차량 측면을 발로 찼어요. 이게 공무의 수행 차량이에요. 여기에 손괴가 됐고 네. 또 차량 위에 올라탔던 분 있죠. 네. 그리고 유리창을 손상한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함께 입건이 됐습니다. 네. 지금 조두순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혹시 뭐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 한마디로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의 건물주분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맞습니다. 이 조두순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여성이 와서 계약했는데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러는 거죠. 아, 좀 나가달라. 아니 뭐 충분히 건물주분 이해는 갑니다.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비워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네. 조두순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갈 곳이 없고 이사 아하. 못 간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그때까지 살겠다고 아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약 내용에 이제 이 전과자나 범죄자라는 거를 고지해야 되는 거는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님들 두 분 계시니까 설명해 주시겠지만 조두순이 아내 측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 지금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그 뭐 아래 위층, 옆집 이렇게 근거래인 사람들까지 다 지금 맞아요.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고 싶다는 지금 거예요. 피해가 커요, 진짜. 근데 이제 지금은 조두순의 임차인이고 조두순의 아내죠, 엄밀히. 그리고 집주인 간의 관계인데 최근에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2년간 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2년 더 살 수 있어서 총 4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가 범죄자다라고 혐의를 고지할 의무도 없고 보통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내 임차인이 저런 흉악범 관련된 가족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묻거나 특약사항에 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집주인도 몰랐다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4년까지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뭐 임차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뭐 최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집주인분들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조두순 같은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집주인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신 특약에 넣으면 됩니다. 특약에 이런 그 조항을 넣으면 돼요. 만약에 세입자나 세입자 가족 중에 한 명이 성범죄자나 흉악범, 뭐 중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특약 조항을 달면은 나중에 이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